오늘의 국민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35살이 되는 돌싱이에요. 지금 전 너무 행복한 삶을 살고 있지만 한땐 정말 죽고 싶을 만큼 힘들었어요. 절 힘들게 만든 사람은 바로 전 남편이었답니다. 생각만 해도 치가 떨리게 미운 사람인데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사연을 보냈습니다. 어린 시절 전 유복한 집안에서 남부러울 것 없는 생활을 하며 자랐어요. 사업을 하는 아버지 덕분에 금전적으로 모자람 없이 살아왔죠. 해외여행도 자주 다녔고 국내에 있는 좋은 호텔이란 호텔은 다 가봤어요. 5성급 호텔에서 푹 자고 일어나 아침에 조식을 먹으러 가는 게 제 취미생활이었어요. 구김살 없이 자라와서 그런지 주변에 친구들도 많았습니다. 다들 절 좋아했죠. 그런데 그 모든 게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제가 대학을 졸업할 무렵 아버지는 동업자에게 사기를 당했고 회사는 부도가 났습니다. 부자는 망해도 3년은 간다는데 우리 집은 1년도 버티지 못했어요. 아버지는 사기를 치고 잠적한 동업자 대신 감옥에 가야만 했고 재산은 모두 압류되었어요. 집안 사정이 그렇게 되고 나니 친구들도 하나둘 제 곁을 떠나더군요. 어쩌면 친구들이 저보다 제가 쓰는 돈을 더 좋아했던 것 같아서 마음이 씁쓸하더군요. 그래도 수진이는 절 한결같이 대해주었어요. 어릴 때부터 같은 학교를 다녔던 수진이는 제가 부자이건 가난하건 아무 상관이 없다고 했습니다. 암튼 집안이 망하고 나니 저라도 돈을 벌어야 했어요. 하지만 쉽지 않았죠. 졸업하면 아버지 사업을 물려받을 거라고 생각했던 전 취업 준비를 하나도 하지 않았거든요. 아르바이트라도 해야 하나 고민하고 있던 저에게 수진이가 일자리를 소개시켜 주었어요. 자기가 다니는 회사의 거래처에서 단순 업무 아르바이트를 구하는데 일단 그거라도 해보라고 하더군요. 이것저것 가릴 처지가 아니었던 전 일단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돈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일이 단순해서 편했어요. 일단 당장 먹고 살 돈만 벌면서 미래를 도모하자 생각했죠. 전 남편은 거기서 만나게 되었어요. 복사기 같은 사무기기를 납품하는 작은 회사였는데 그 회사의 대표였어요. 사업하다 망한 아버지 덕분에 사업하는 사람은 제 관심에도 없었는데 권위의식 없이 성실하게 일하는 모습에 호감이 가더라고요. 그 사람도 절 처음 보자마자 반했었대요. 옷이나 차림새는 허름한데 남들에게 없는 귀티가 났다나? 처음 그 사람이 제게 고백했던 날 전 집안 사정을 전부 얘기해 주었어요. 귀티가 나 보였다는 말에 혹시 오해할까봐 미리 얘기한 거였죠. 우리 집안 완전히 망해서 돈 한 푼 없다. 내가 식구들 다 먹여 살려야 되는 처지다. 라고 말했더니 그 사람은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말했어요. 자기 돈 잘 벌고 있다면서 혹시 결혼이라도 하게 되면 처가 식구들까지 다 먹여 살릴 수 있다고 말해 주었어요. 빈말인 줄 알면서도 당당하게 말하는 그 말에 가슴이 두근거리더라고요. 그렇게 연애를 시작했고 얼마 후 우린 결혼을 했습니다. 전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했고 결혼 비용은 전부 남편 쪽에서 부담했어요. 그리고 약속대로 남편은 친정 부모님에게도 매달 생활비를 드렸어요. 대신 저는 일을 그만두고 전업주부가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그게 나쁘지 않은 선택이었다고 믿었어요. 좀 더 공부를 하거나 해서 커리어 우먼이 되고 싶은 욕심도 있었지만 포기해야만 했죠. 그런 사정이다 보니 저는 흉이라도 잡힐까봐 열심히 남편을 내조했어요. 매일 새로운 반찬으로 식사를 준비했고 집안은 광이 번쩍번쩍 날 정도로 청소를 했죠. 셔츠는 항상 빳빳하게 다려져 있었고 출장이라도 있는 날엔 칼같이 짐을 싸서 준비해 주었죠. 매일매일 시부모님께 안부를 엿줍는 일도 제 몫이었죠. 그렇게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였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저를 별로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뚱한 표정이시더니 저희 집안이 망했다는 얘기를 알고 나서는 대놓고 절 무시하기 시작했죠. 결혼식을 치를 때도 돈 가지고 어찌나 생색을 내시던지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라도 결혼을 물렸어야 했나 싶네요. 시어머니는 남편이 처가에 돈을 주고 있다는 것도 못마땅해 하셨어요. 처음에는 남편도 굳이 알리지 않았었는데
우연히 알게 되시곤 길길이 날뛰었죠. 내가 며느리를 들인 건지 거지 식구들을 건사한 건지 모르겠네 라며 제가 듣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막말을 하셨어요. 그리고 어쩌다 저희 집에 오면 집안일을 가지고 트집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반찬이 짜면 짜다고 구박하고 싱거우면 맛이 없다고 구박을 했죠. 이런 걸 먹고 우리 아들이 어떻게 큰일을 하겠냐며 없이 사는 사람 티내지 말라고 하셨죠. 솔직히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요리에는 자신이 있었거든요. 비싼 걸 먹어봐도 내가 시어머니보다는 더 많이 먹어봤을 텐데 그렇게 말을 하니 기가 막혔습니다. 하지만 전 아무런 말을 하지 못했죠. 그저 네, 네 하며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돈 없는 사람이 죄인이다 생각했죠. 시어머니도 시어머니였지만 남편도 결혼을 하고 나니 완전히 딴 사람이 되었습니다. 연애 시절에는 온갖 달콤한 말로 환심을 사던 남자였는데 결혼을 하고 나니 맨날 피곤하다면서 안아주지도 않고 절 귀찮아했어요. 잡은 물고기 밥 안 준다는 말 우습게 생각했는데 제가 딱 그 꼴이더라고요. 하루는 시어머니 일로 하소연을 조금 했더니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냐며 버럭 화를 냈습니다. 며느리가 먼저 살갑게 대해야 시어머니도 잘해주는 게 아니겠냐며 절 타박했어요. 자기는 처가 식구들한테 돈도 주고 잘하는데 넌 왜 그러냐는 말에는 저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미안해요 여보 라고 사과를 하고 말았는데 가슴속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참고 살다 보니 화가 자꾸 쌓이는데 풀지를 못하니 미칠 것 같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빨래를 하다가 남편 옷에서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어디선가 여자 화장품 냄새가 나는 것 같아서 옷을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립스틱 자국이 있었어요. 고추장이나 음식 자국과는 다른 선명한 빨간색이었죠. 그리고 바지 주머니에서는 모텔에서 카드를 긁은 영수증이 나왔습니다. 그날 저녁 퇴근한 남편을 추궁했더니 남편은 선뜻 그래 여자 좀 만났다 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바람 피우는 거라고 하기엔 증거가 좀 약해서 아니라고 해주길 바랬는데 그렇게 당당하게 나오니 기가 막히더군요. 립스틱 자국이며 모텔 영수증을 굳이 숨기지 않은 것도 화가 났어요. 남편이 얼마나 날 우습게 알면 이럴까 싶었죠. 그동안의 서름이 복받쳐 전 무작정 집을 나와버렸습니다. 그런데 갈 데가 없더라고요. 화를 삭히며 놀이터를 배회하고 있었는데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어요. 예, 남자가 바깥일 하다 보면 여자도 좀 만나고 할 수 있는 거지. 넌 무슨 애가 그런 일로 우리 준식이 신경 쓰게 하니? 없는 집안 애들은 그런 것도 몰라? 그 말에 저는 완전히 꼭지가 돌아버렸습니다. 싸우고 나서 쪼르르 엄마한테 일러 바치는 남편도 싫었고 그렇다고 바로 며느리한테 전화해서 아들 편 들어주는 시어머니도 미웠어요. 바람 좀 쐬다가 다시 들어가야지 하는 마음을 접고 그 길로 전 남편에게 별거를 선언했습니다. 돈이고 뭐고 더 이상 이런 대접 받으면서 살 수는 없겠다 싶었어요. 숙식은 친구 수진이네에서 해결했어요. 친구는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아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한밤중에 갑자기 나타난 절 보고 황당해하긴 했지만 사정을 듣고는 일단 자기 집에 머무는 것을 허락해 주었죠. 그렇게 며칠 친구네에서 신세를 지게 되었습니다. 앞길이 깜깜하더군요. 우울증이 와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을 폐인처럼 누워만 지냈어요. 처음에는 얼마든지 편하게 쉬어도 된다던 수진이도 그런 제 모습을 보더니 슬슬 잔소리를 하기 시작하더군요. 너 계속 그러고 있을 거야? 남편이랑 이혼이라도 하던가. 라는 말에 전 마음 같아선 100번이라도 이혼하고 싶은데 그놈의 돈이 웬수다 라고 했어요. 사실 저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어요. 친구만 믿고 무작정 집을 나왔는데 믿었던 친구도 눈치를 주기 시작하니 세상에 내 편은 하나도 없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나오지 않자 결국 전 남편에게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친구한테 얹혀 사는 것도 하루 이틀이고 더럽고 치사해도 그것밖에 방법이 없더군요. 마지막으로 술이나 진탕 마시고 돌아가자고 생각한 저는 동네 편의점에 가서 술이며 안주거리를 잔뜩 샀어요.
그리고 계산을 하려고 보는데 로또 판매 안내문이 보였습니다. 로또 1등만 당첨되면 나도 삶이 달라질 수 있을 텐데 생각했죠. 말 그대로 헛된 희망이었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로또 복권도 한 장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친구랑 둘이 밤새 술을 마셨어요. 친구는 뭐가 그리 미안한지 술에 취해서 자꾸 영지야 미안하다 미안하다 그랬어요. 원래 그 친구가 술이 취하면 했던 말 또 하는 버릇이 있었거든요. 저는 괜찮다고 혼자 지내는 것도 힘든데 나까지 쳐들어와서 너 힘들게 했다며 오히려 내가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다음 날은 일요일이어서 둘 다 아주 늦게 일어났어요. 숙취 때문에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고 물을 마시다가 문득 어제 산 복권이 떠올랐어요. 주머니를 뒤져보니 다 구겨진 복권이 손에 잡히더군요. 얼른 핸드폰을 켜서 번호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잘못 본 줄 알았어요. 핸드폰에 떠있는 숫자와 제가 가지고 있는 복권의 숫자가 정확하게 일치했거든요. 숙취 때문에 정신이 없나 보다 생각하며 다시 하나하나 번호를 확인하고 나서 전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제가 산 복권이 1등에 당첨이 된 것이었어요. 금액은 30억 정도 되었죠. 제 얘기를 들은 친구도 축하해 주었어요. 이제 네 인생이 필려나 보다 라며 기뻐해 주었죠. 전 친구에게 일단 돈을 찾고 나면 너에게도 사례를 해주겠다고 약속했어요. 친구는 괜찮다며 그냥 그 돈으로 너나 잘 살으라고 했죠. 전 혹시라도 종이를 잃어버릴까봐 지갑 안에 잘 넣어두었습니다. 그리고 친구 집을 나와 호텔로 향했어요. 이제는 카드값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었죠. 제일 좋은 방을 잡고 혼자서 샴페인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 꿈에 부풀어 미래를 설계했죠. 그토록 원하던 조식 뷔페도 먹고 한가롭게 수영장에 누워 책을 보기도 하면서 며칠을 보냈습니다. 오랜만에 예전처럼 호사를 누리니 살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호텔 생활을 만끽하고 있는데 남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풀이 많이 죽은 목소리더군요. 그동안 내가 생각해 봤는데 내가 일하느라 바빠서 여보에게 너무 소홀했더라고. 이제부턴 내가 잘할 테니까 그만 집에 돌아와. 평소답지 않은 남편의 태도에 마음이 약해지더군요. 계속되는 남편의 설득에 전 일단 집으로 돌아가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수중에 돈이 있다고 생각하니 마음에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기왕이면 이혼녀 딱지를 달고 사는 것보다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이제 돈이 생겼으니 시어머니도 더 이상 저를 구박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며칠간의 호텔 생활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로또에 당첨된 사실은 일단 상황을 보고 천천히 말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오랜만에 만난 남편은 정말 달라져 있었어요. 마치 연애하던 시절로 돌아간 것처럼 저에게 잘해주었죠. 제가 집으로 돌아왔다는 소식은 바로 시댁에도 전해졌어요. 시어머니가 득달같이 달려와 저에게 호통을 치셨죠. 왜? 이혼이라도 할 것처럼 남편 버리고 가더니 돈 떨어졌어? 아쉬우니까 이젠 남편 찾는 거야? 라고 하셨죠. 시어머니는 그대로더라고요. 그런데 뜻밖의 남편이 시어머니를 말리더군요. 한 번도 제 편이 들어준 적이 없던 사람이 엄마 왜 그래? 영지가 그동안 엄마 때문에 얼마나 스트레스 많이 받았는지 알아? 엄마도 이제 그만해. 언제까지 돈돈 그러면서 살 거야? 라고 하는 겁니다. 시어머니는 달라진 아들의 태도에 당황해 하셨죠. 그날 밤 남편은 저를 꼭 안아주면서 내가 당신 없는 동안 반성 많이 했어. 사실 처음에는 화도 났고 어이도 없었는데 혼자 지내다 보니 그동안 당신이 얼마나 애썼는지가 보이더라고. 우리 연애할 땐 좋았는데 결혼하고 나서 내가 너무 무심했어. 미안해 여보. 라고 말을 하더군요. 진심 어린 남편의 말에 저는 서운했던 마음이 완전히 풀어졌어요. 내일 눈을 뜨면 로또에 당첨된 얘기를 해야지라고 생각하며 잠이 들었습니다. 깜짝 놀라 기뻐할 남편의 얼굴을 상상하니 기분이 좋더라고요. 오랜만에 깊이 잠이 들었다가 눈을 뜨니 아직 어두운 새벽이었습니다.
그런데 옆자리에 있어야 할 남편이 보이지 않았어요. 화장실에 갔나 하며 일어서려는데 거실에서 남편이 누군가와 전화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응, 찾아봤는데 없어. 거기 확실해? 이런 이야기였죠. 무슨 얘기길래 이런 새벽에 통화를 하나 싶었는데 남편의 목소리만으로는 내용을 알 수 없었습니다. 뭔가 수상한 느낌만은 확실했죠. 일단 그날은 모른 척하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남편이 샤워를 하는 틈을 타 남편의 핸드폰을 열어보았습니다. 그리고 통화 내역을 본 저는 하마터면 소리를 지를 뻔했습니다. 남편이 새벽에 통화를 한 사람은 바로 제 친구 수진이었어요. 너무 익숙한 번호라서 한눈에 알아봤죠.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톡을 열어보니 둘이 몰래 문자를 주고받은 기록도 있었어요. 그 문자를 본 저는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제가 로또에 당첨된 걸 아는 유일한 사람 수진이는 로또에 당첨된 종이를 빼돌리려고 남편이랑 작전을 짜고 있었어요. 수진이는 제가 로또 용지를 지갑 안에 넣는 걸 보았고 아직도 거기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다행히 로또 용지는 은행 대여금고 안에 있었어요. 당첨금을 수령하기 전에 들고 다니려니 불안한 마음이 들어서 호텔 근처에 있는 은행에 들러 맡겨두었거든요. 그것도 모르고 그 둘은 종이를 못 찾아서 애가 탔더군요. 그리고 이전에 주고받은 문자를 살펴보다가 전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 남편의 외도 상대가 바로 제 친구 수진이었던 겁니다. 전 배신감에 치를 떨어야만 했죠. 그것도 모르고 그 집에서 먹고 자고 했으니 친구가 절 얼마나 우습게 생각했을까요? 모든 정황을 알게 된 전 침착하게 그 둘이 주고받은 문자 내용을 촬영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집에 없는 틈을 타 말없이 집을 나와버렸어요. 며칠 후 남편이 만나자고 연락을 했고 저는 호텔 로비로 남편을 불렀습니다. 왜 그래? 이번에 무슨 일이야? 우리 이번에는 분위기 좋았잖아. 라는 남편의 말에 전 그 집에 다시는 안 들어갈 거야. 이혼 서류 보낼 테니까 준비해둬. 라고 했죠. 장난이 아닌 것 같은 제 태도에 남편도 말투를 바꾸더군요. 내가 모른 척 할랬는데 당신 혹시 로또 믿고 그러는 거야? 그 돈 어차피 나랑 반 나눠야 되는 거 몰라? 라며 본색을 드러내더군요. 아직 이혼을 하지 않았으니 법적으로 우린 부부관계고 따라서 모든 재산은 공동 소유할 권리가 있다고 말을 하더군요. 만약에 제가 돈을 내놓지 않으면 소송을 할 수밖에 없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정말 그럴듯한 말이었어요. 제가 미리 찾아보지 않았으면 그 말에 깜빡 넘어갔을 거예요. 무슨 소리야? 부부관계라고 하더라도 당신은 그 복권을 사는데 기여한 부분이 없으므로 당첨금에 대한 권리가 없는 거 몰라? 인터넷 조금만 검색해보면 나오는데? 제 말에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군요. 그리고 말 나온 김에 나도 한마디 할게. 소송? 그래, 소송 좋지. 어디 한번 걸어봐. 그 전에 수진이한테 연락해서 당장 여기로 튀어오라 하고. 제 입에서 수진이 이름이 나오자 남편이 깜짝 놀라더군요. 빨리 안 불러? 안 부르면 내가 부른다? 그러자 남편이 제 친구에게 전화를 했고 잠시 후 셋이서 삼자 대면을 하게 되었어요. 그 와중에 남편을 만나는 줄 알고 한껏 꾸미고 온 친구의 모습을 보니 소름이 끼치더군요. 저를 본 친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영지야, 잠깐만 내 말 들어봐. 오해야, 오해. 얘기를 듣기도 전에 전 친구에게 마시던 토마토 주스를 확 부어버렸어요. 마침 하얀 옷을 입고 온 터라 금방 빨갛게 물이 들었죠. 이야기 들어볼 것도 없어. 둘이 그렇고 그런 사이인 거 내가 모를 줄 알았어? 그것도 모자라서 내 돈까지 훔치려고 했던 거 다 알고 왔어. 아까 소송 건다고 그랬지? 그래 어디 한번 해봐. 나도 당신이랑 그냥 못 헤어져. 위자료 청구 소송 두둑하게 걸어줄 테니까 한번 싸워보자고. 제 말에 남편이 무릎을 꿇고 앉아 싹싹 빌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전 화가 풀리지 않더군요. 너도 무릎 꿇고 빌어 하며 친구를 억지로 주저앉혔어요. 둘이 그렇게 싹싹 비는데
그제서야 속이 좀 후련해지더군요. 내가 남편은 몰라도 넌 믿었는데 당첨금 찾으면 너한테 1억 정도는 줄 생각까지 한 내가 정말 바보였다. 라고 하자 친구가 땅을 치며 울더군요. 하지만 하나도 불쌍해 보이지 않았어요. 그동안 제가 당한 것에 비하면 이 정도는 세 발의 피였죠. 그렇게 한바탕 하고 나니 정이 뚝 떨어지더군요. 마지막으로 저는 미리 준비해둔 돈을 그들에게 던지고 돌아섰습니다. 옛 정을 생각해서 남기는 마지막 선물이었어요. 정확하게 18만 원이었죠. 여기 18만 원이다. 이거 먹고 떨어져. 라는 말이 그들에게 해준 마지막 말이었어요. 그 후로 전 남편과 전 이혼 절차를 밟았습니다. 물론 위자료도 듬뿍 뜯어냈어요. 합의를 원하는 남편에게 합의는 개나 주라고 했죠. 그렇게 받아낸 위자료는 전부 아동시설에 기부했어요. 그깟 푼돈 없어도 그만이었거든요. 이혼 소식을 들은 전 시어머니는 충격을 받고 쓰러지셨대요. 그렇게 돈 하더니 결국 돈 때문에 아들 인생도 망하고 집안이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저는 로또 당첨금으로 새로운 인생을 출발할 수 있었어요. 아버지 사업도 다시 일으킬 수 있었고 저도 개인적으로 사업을 시작했어요. 지금은 작은 사업이지만 언젠가는 번듯한 회사로 키울 생각입니다. 아버지를 닮아서 그런지 제가 이런 쪽에 소질이 있더라고요. 적어도 집안일 하는 것보다는 적성에 잘 맞았어요. 올해부터는 기부도 꾸준히 하기로 결심했답니다. 돈에 욕심내기보다는 그 돈으로 더 좋은 세상을 만드는 일에 쓰고 싶어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모두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랄게요.